그럼 두 번째로는 경제적 가치 문제입니다. 이 경제적 가치 문제는 굉장히 우리 직장인에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삶의 원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직장을 통해서 보수를 받기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떤 이 생계 유지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 스타일에 근무할 때입니다. 자, 우리 직업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아침에 출근하면 1,400명이 일하는 그런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아침 출근하면 첫 공룡부터 축복을 해줍니다. 한 40분, 50분 걸립니다. 저는 이렇게 아침에 쭉 현장을 돌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원래 신발공장은 노래를 틀어주고 대중가에 틀어줍니다. 신납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아주 신나게 일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무표정이야. 어떤 분들은 좀 속된 말하면 꼬라지를 내면서 막 작업물을 던져버리는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물론 이제 점심시간에는 혹시 이제 오후에 식사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또 현장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근데 오후 퇴근할 무렵에는 그날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한번 쭉 돌아보죠. 저는 이제 퇴근하면서 차중에 피곤한 몸으로 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재밌게 신나게 일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표정이 없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막 신경질 내면서 일할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수만 받기, 돈 받는 목적이 우리 직장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제가 현재도 인제 실버타운 업목으로 있습니다만 거기는 우리 양방병원이 한방병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직장인들이 있어요. 이제 임시직으로 와 있는 청소부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참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은 월급 퇴직금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정식 직원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정식 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식당 아주머니들에게 직원들에게 청소하는 분들이 아주머니들을 굉장히 부러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우리는 더운 날씨 여름에도 식당에서 일하고 집에서도 밥하고 식당에 밥하고 마시. 그런데 뭐가 부럽냐. 나는 사무직이 참 부럽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무직한테 가서 하는 말이 청소 담당도 식당 아줌마들이 사무직을 그렇게 부러웁니다. 그러니까 사무직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병원은 의대를 나와가지고 아니면 간호대학을 나와가지고 병원에 종사해야 보수도 많고 대접받는 거지. 나는 물리치료사라 간호사가 다 부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리치료사 가서 그랬어요. 이 우리 병원에 있는 청소 담당, 부엌, 식당에 있는 사원들, 사무직이 전부 다 물리치료사를 존경한 부러웁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그러더라고. 제주는 누가 하고 누가 뭘 본다고. 나도 실력이 없어서 의대를 못 갔는데 나도 의대를 갔으면 의사 대접을 받을 텐데, 응? 나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선영 장모님 의사입니다.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병원에 청소 담당, 식당 우리 직원들, 사무직, 물리치료가 전부 의사 선생님 부릅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환자들이 의사 말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응? 그리고 만약에 안 나서 주면 책임지라 그러고 법에 고소하고. 나는 목사님이 제일 부럽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병 안 났으면 믿음이 없으면 안 났으면 되고 목사님이 얼마나 좋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도 자기 만족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전부 보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내 보수에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맞냐 적냐보다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에 경제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월급쟁이는요, 딱 한 달 월급을 딱 받아, 한 달 월급을. 그래서 한 달 월급을 딱 받아서 은행에 통장에 저축해 두고요. 그리고 어느 날 상금이 나올 때 해주고 한 달 받으면 저축하고 그놈을 아내에게 주고 그럼 평생 한 달 저축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고 많은 분들은 어떤 거냐면
한 달에 빚 쓰고 월급 받으면 그놈 갚고 그러면 평생을 빚쟁이로 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직장인이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뭐냐면 돈 말고도 더 그러니까 25% 됐을 때 행복하다 그럽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노사분기라고 모든 분들이 돈의 문제라 그럽니다. 이번 노사분기는 월급을 몇 프로 올려주라.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돈은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앞으로는 영웅소일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기여만큼 보수를 주지 않겠는가. 저희 사고는 보니까 근래는 제가 우리 딸을 여울 때는 11조를 15만 원 했어요. 150만 원 월급쟁이였는데 지금은 한 180만 원, 한 달에 1,800만 원까지도 수입 올리더라고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니까 그런 겁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앞으로는 능력급제로 충분히 이 보수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나 과거같이 내가 연공소일로 몇 년 됐으니까 더 달라.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한 달에 1억을 팔고 대학을 나왔는데 1년에 500 팔면 그건 학력에 관계없죠. 1억을 판 분에게 보수가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기업이 많이 그런 문화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심는 데도 거둔다. 심는 데도 거둔다. 두 번째는 공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가치 문제입니다. 사회적 가치.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가치. 사회적 가치. 내가 얼마나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가 말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내가 월급을 많이 받고 승진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조직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대학생활 또는 군대생활 또 직장생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조직에서 또 그 시대에 이루는 분들은 모두가 다 인간관계가 좋은 분들이 성취하고 뜻을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눠줄 것인가 그 말입니다. 제 철학은 개인적인 겁니다만 내가 쓰면 소비지만 이웃에게 주니까 그건 저축이더라고요. 저희 가정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쯤은 내 빼기면 되니까. 신입사원 17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마을에 어린이집에 가면 6시간 일하고 한 달에 30만 원 줍니다. 그 일을 어린이들 똥을 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고 기르는 일을 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시집을 가서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베푸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치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직장 다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요. 주고 다 주고 마지막에 딸에게 폐물까지 주는 분이 어머니거든요. 아마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가 월급 받고 어머니하는 것 같아 한 명 없습니다. 그래도 인생을 마치려는 날 나는 가장 행복하다 한 분이 어머니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연봉도 많이 받고 좋은 집에 살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것은 봉사할 때 그 사회적 가치 속에서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을 통해서 그래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이 많습니다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상들을 장점을 개발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여러분 이제 회사에 입사하면 상사의 장점을 20가지만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사는 또 부하의 장점을 20가지 개발하면 됩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장점을 20가지만 개발하고 나면요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신입사원 여러분 상사를 20가지만 하면 장점을 개발해서 한번 잘 관리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특히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할 것인가 특히 제가 교제도 나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미 우리 이번 신입사원 과정 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12가지 항목을 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먼 릴레이션, 인간관계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관계성이 회복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많은 분들은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관계를 잘 관리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을 성공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에는 훌륭한 코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딩크죠. 훌륭한 선수를 만들었더니 내가 훌륭한 선수가 된 겁니다. 코치가 훌륭한 코치가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잘 보고자 하면 언젠가 여러분이 상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7년 만에 과장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저희 주무사원 한 사람을 잘 지도했더니 저보고 처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장이 돼서 과장 한 명을 잘 지도했더니 저보고 부장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장이 돼서 차장을 잘 저보고 중역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역 한 분을 제가 잘 지도했더니 저보고 대표이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을 성공시키면 내가 성공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아직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또는 합리주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봉사주의,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 봉사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종교적 가치입니다. 종교적 가치. 저는 이걸 천직적 직업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실에 있는 100개 요소가 아니면 1000개 요소가 여러분 칠판, 전기 또는 테이블 이런 모든 것들이, 시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인격체가 소명, 불러서 사명을 맡겼는데 나만 여기 우연히 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나도 어떤 인격체가 나 불러서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삶이 보람있게 됩니다. 나는 운명적으로 여기 와 있다든지 사주팔자라든지 아니면 PC보다 왔다든지, 예를 들면 나는 전공이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백이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처소는, 그 장소는 어떤 인격체가 나를 불러서 일을 맡겠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그 직장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돈이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지적 직업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인격체가 나를 일을 맡겠다고 말이에요. 이건 운명이 아닙니다. 어떤 인격체가 나를 맡겠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신적 가치입니다. 정신적 가치.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에게 신입사원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5가지 중에 마지막에 정신적 2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는 성취고, 여러분 일을 통해서 뭘 이룰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개발입니다. 내가 직장을 통해서 뭘 할 것인가, 자기개발의 문제. 2가지 문제인데, 우선 여기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성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성공자는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는 기회를 찾기 바랍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나 24시간, 누구나 태양은 있습니다. 누구나 공기를 줬습니다. 누구나 물을 줬습니다. 누구나 창조력을 줬습니다. 누구나 능력을 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은 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에 대한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징검다리로 보는 자세. 여러분 직장을 살다 보면, 저도 체험환자 비밀이라고 하는 제 직장 생활 삶을 써서 한 6만 부가 보급이 됐고, 그걸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어떤 그 선배의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공적인 삶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패했을 때가 어떤 성공의 관문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아주 잘 될 때보다는 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그때가 되려 어떤 새로운 자기 도약의 출발점이 되고, 또 그랬던 것을 제가 이렇게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믿어주는 자세, 그리고 조금만 더가 엄청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적은 것 조금만 더 지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방법, 모든 걸 조금씩만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황의 주인이 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물론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다고 강한 쪽이 역사를 움직이고
성취를 이루더라고요. 물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보고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다 이쪽에 강한 분들이 이 역사를 움직이더라고요. 또한 많은 분들이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가 내가 승진하면, 대접받으면, 내가 배우면, 그리고 내일 모레로 미룹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다 오늘. 실수하면 여러분은 실패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또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 기성대 직원들은 실패의식이 많고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맑은 물입니다.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을 갱신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 승진하고 그리고 대접받을 후가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일을 하리라. 오늘부터 계획을 세우리라. 오늘부터 독서하리라. 오늘부터 조직에 협력하리라. 많은 분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은 내일 모레 대접받으면 내가 승진하면 많이 그렇게 내일 모레 믿을 분이 많습니다. 성취를 한다는 거 이건 우리에게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패자의 요인과 성공자 요인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특히 여기 실패자 요인들을 보면 부정적인 사고방식, 두 번째 자기 신뢰 부족과 무지, 세 번째 고정관념의 되풀이로 자기 혁신이 이루지 못하는 분, 특히 목표가 결여되어 있는 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에 대한 가치와 의미 부여를 하고 못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성취동기, 포착, 미숙 및 동기부여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심신조절과 자기 컨트롤 능력이 없다. 그런 분들이 비교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성공적인 요인 우리 13가지를 제가 요약해봤습니다. 욕망을 가져라, 신념을 가져라, 자기 암시를 해라, 그리고 전문 지식을 쌓아라, 상상력을 키워라. 여섯 번째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직화해라. 일곱 번째로 결단력 소유자가 되라. 여덟 번째로 인내력을 길러라. 아홉 번째로 협력자를 주위에 둬라. 열 번째로 성충동 에너지를 전환해라. 11번째 잠재의식을 신뢰하고 활용해라. 12번째로 두뇌 개발에 부지런히 힘써라. 마지막으로 이 육감을 움직여라. 특히 여기서 협력자를 주위에 둬라. 신선 여러분 주위에 10명의 협력자를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정보를 나누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조직에 100명이 일하면 1000명이 일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1000명, 10,000명이 효과가 있습니다. 저 경험으로는 제 전공이 아닌 부분에 제가 일할 때는 제 주위에 10명의 자문이 있었어요. 여기 명동 가면 제가 삼성물산 패션 개발 과정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기성복의 패션쇼를 리더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1년 전에 패션을 예측하기 위해서 명동 가면 찰스 김텔러, 이용화 양복 좀 많은 디자인들이 제 고문이었습니다. 이 의복은 라펠폭이 얼마냐? 1년 후에 이 라펠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9cm, 9.5cm, 10cm, 9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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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cm, 9cm, 9cm, 그럼 9cm입니다. 그러면 라인에서 딱 결제가 올라오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런 주위에 협력자를 둔다는 거, 아마 여러분 신입사원이지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조직에 들어가면서부터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자기개발 문제는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고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내가 뭘 추구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회에 나가기 전에 또 신입사원으로서 내가 이 조직에서, 이 사회에서 뭘 추구하면서 할 것인가를 정립하시고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